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4월 28일 윤과 영포라인의 숨겨진 커넥션 해외자원개발 제2탄 영상을 통해서 자원외교를 명목으로 하는 윤석열의 비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첫째, 2015년 이명박 정권 실세였던 영포라인이 해외자원 개발 비리로 수사를 받을 때 윤사단이 수사를 무마해주며 윤석열과 영포라인의 커넥션이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의구심과 둘째, 영포라인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 흔들기를 할 때 공교롭게도 윤석열도 최정우 회장을 패싱하며 영포라인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과 영포라인이 포스코를 장악해서 제2의 자원외교로 포장한 사업을 통해 이권을 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영상 후 2개월 뒤 윤석열이 경제성이 없다고 이미 판명났던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두고 돌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후 세금이 체납될 정도로 상당한 부실업체로 알려진 액트지오가 동해 석유 매장 경제성 평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과거 액트지오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AD-7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즉 윤석열이 경제성이 없는 석유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하고자 영포라인으로부터 액트지오를 소개받은 뒤 액트지오에게 과대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공, 조선일보, 국힘 몇몇 의원의 비호 속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속전속결로 추진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토대로 저는 2024년 6월 9일 동해석유 게이트를 일으킨 카르텔의 정체, 자원개발 사기를 밝히다 영상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석유 탐사건이 아닌 윤석열, 김건희, 천공, 조선일보, 국힘 의원들 등 동해석유 게이트로 의심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판명났습니다. 지난 2월 6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4일 마무리된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탐사 결과 일부 가스 징후가 있는 걸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윤석열의 기조에 맞추어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생각지도 못했던 정무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의도하진 않았지만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산업부의 브리핑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시추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고 권성동, 이철규 의원은 산업부 관련자들을 만나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된 언론 브리핑에 대해 질책까지 한 뒤 시추를 이어갈 것을 압박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국힘 몇몇 의원들은 동해 시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애초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명백히 선언한 바 있고 우드사이드 이후 액트지오도 석유 경제성을 좌우하는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명확한 근거나 산출 과정 없이 무작정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나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을 운운하며 사업을 밀어붙였고 결국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열세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토대로 민주당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터무니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시추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 현 시점에서 볼 때 민주당의 우려가 정확히 들어맞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나마 민주당이 예산 삭감이라는 현명한 대처를 했기에 1,000억 원만 손해를 보는 정도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힘은 자신들의 오판으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사과는커녕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마치 국익을 해치는 해악한 존재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윤 정권이 끝나기 전에라도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석유 사업을 이어가면서 그에 따른 이권을 챙기겠다는 속셈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추 실패가 확인된 이상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완전히 동력을 잃은 현 상황에서 이제는 과연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윤석열과 깊은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포라인입니다. 대표적인 영포라인 기업으로 알려진 포스코의 경우 2024년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사임한 뒤 장인화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그 뒤 장인화 회장은 윤석열의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는 등 친정권 행보를 보였는데, 이 시기에 맞물려 윤석열이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후 포스코 계열사였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할 유력 기업으로 물망에 올랐고, 실제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산업부 주관으로 열린 동해심해 가스정 개발 전략회의에 참여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정권과 발맞추는 장인화 회장의 행보 등을 볼 때 개인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포라인의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포항 지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강관기업 넥스틸입니다. 넥스틸은 2024년 7월 한국석유공사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주요 부품 공급을 계약했습니다. 시추 작업 시 시추공을 보호하기 위해 외곽에 강관을 설치하는데, 이 강관 공급 및 설치를 넥스틸이 도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특수관광 제조기업이 시추 작업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넥스틸 역시 주가가 가속도로 상승했습니다. 한 예로 20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확인된 넥스틸 주가는 주당 7,990원에서 11,000원으로 3,010원, 31.9%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주가 상승으로 윤석열, 김건희, 영포라인 등이 이득을 받는지 등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산업부와 함께 사업 실무 담당 부처인 한국석유공사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1조 원대 적자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실패한 자원외교 때문이었습니다. 실례로 이명박 자원외교 1호인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의 경우 2008년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19억 배럴 규모의 유전 광구를 확보했다며 사업에 착수했으나 2년 만에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석유공사가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고, 실제 자체 자금으로 집행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석유공사는 부실업체 액트지오에 40억이나 지불하고 유망성 평가를 맡기고, 액트지오가 내놓는 결과를 가지고 석유 사업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액트지오는 현재 진행 중이었던 대왕고래 말고도 추가적으로 울릉분지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울릉분지에 최대 51억 배럴 이상의 가스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이른바 마귀상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명백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분지 시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석유공사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석유공사가 사업 관련 진행 상황을 함구하고 있기에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분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폭리를 취한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향후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반드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국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당시 최빈민국이자 어떠한 경제 산업 기반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성장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며 선구자적 관점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준공에 박차를 가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제 산업 기반이나 과학 기술조차 없던 때와 달리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 기술을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판단하고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도 포항 영일만 일대에 대한 대규모 3D 데이터까지 확보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힘의 주장대로 산유국의 꿈과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첨단 과학기술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반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적폐 세력일까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미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중학생들도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도록 국힘 의원들의 지적 수준이 낮은 것입니까? 저는 그 정도로 국힘 의원들의 지적 수준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학으로 드러난 사실을 무시하면서 자꾸만 석유 시추를 고집하는 저희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정부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혈세를 가지고 부당하게 자신들의 이권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한 이상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이권을 챙긴 자들을 다 색출해야 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